너 같은 애가 여기 왜 온 거야? 솔직히 우리랑 안 어울리잖아. 32세 가정주부 한현주가 10년 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동창들 사이에서 마트표 블라우스를 입은 현주는 투명인간이 됐죠. 집으로 돌아와 눈물 흘리는 딸을 본 경비원 아버지가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꺼냈습니다. 지역 최대 건설사 회장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는데 과연 동창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 진짜 왔네. 솔직히 안 올 줄 알았는데. 김수진의 목소리가 강남 레스토랑 VIP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아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한현주는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32세, 두 아이의 엄마, 평범한 가정주부. 10년 만에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여기 앉아. 구석자리 비었어. 누군가 손짓했지만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현주는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5년 된 검은색 핸드백이 갑자기 너무 낡아 보였죠. 테이블 위엔 이미 샴페인 잔들이 놓여 있었고 여자들은 하나같이 반짝이는 주얼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김수진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가죽의 금색 잠금 장치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수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구찌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여왕처럼 자리에 앉았죠. 다른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아, 역시 너는 달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센터야. 당연하지. 요즘 바빠 죽겠어. 남편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라 파티며 모임이며 정신없거든. 현주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웨이터가 첫 번째 코스 요리를 가져왔죠. 프랑스산 푸아그라에 트러플이 올려진 에피타이저였습니다. 현주는 포크를 드는 법도 조심스러웠어요. 옆자리 동창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먹고 있었죠. 이 레스토랑 정말 좋다. 예약하기 힘든데 수진이가 어떻게 했어? 우리 남편 단골이거든. 사장님이랑 친해서 VIP룸 바로 줬어. 동창들이 또 감탄했습니다. 현주는 작은 한 입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맛은 좋았지만 편하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들 남편은 뭐해? 나부터 얘기할게. 우리 남편 연봉이 작년에 2억 넘었어.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던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자기 남편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남편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야. 수술 스케줄이 빡빡해서 주말에도 거의 못 쉬어. 우리 남편은 대기업 본사 차장인데 이번에 임원 승진 대상자래. 정말? 축하해. 임원 되면 연봉 엄청 오르잖아. 현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손에 땀이 났죠. 현주야, 너는 남편 뭐 하시는데? 수진의 시선이 현주에게 꽂혔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눈이 현주를 향했죠. 현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대리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와인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진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아, 대리. 요즘 대리 월급으로 살기 힘들겠다.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지. 학원은 보내. 현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동정 섞인 우월감으로 가득했어요. 보내긴 하는데 많이는 못 보내. 그렇겠지. 대리 월급이면 생활비로도 빠듯할 텐데. 우리 애들은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까지 4개 학원 다녀. 한 달에 학원비만 200만 원 넘어.
동창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 거기다 방학 때는 해외 캠프도 보내야 하니까. 작년 여름에 미국 보스턴 3주 다녀왔어. 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었죠. 한 달에 5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우리는 현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이 다른 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우리가 현주 좀 챙겨줘야겠어. 동창인데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현주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애들 옷이라도 우리 애들 입던 거 줄게. 공개적인 동정이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진짜 걱정이 아니라 우월감과 만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현주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랍스터 요리였죠. 동창들은 신나게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주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멈춰섰어요. VIP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였죠. 현주 진짜 쪼들리나 봐. 블라우스 봤어? 시장표 같던데. 저게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핸드백도 완전 낡았어. 5년은 된 것 같던데. 우리는 시즌마다 새로 사는데. 그래도 우리랑 똑같이 동창 회비는 내야 하잖아. 10만 원이면 현주한테 큰돈일 텐데. 남편 월급이 300이면 애들 키우기도 빠듯할 거야. 맞아. 근데 왜 온 거야? 솔직히 우리랑 안 어울리는데.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잖아.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현주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등학교 때는 다 똑같았는데. 졸업하고 1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현주는 눈물을 닦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VIP룸으로 돌아가자 동창들이 디저트를 먹고 있었어요. 현주야, 어디 갔다 왔어? 디저트 나왔어. 수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뒤에서 한 말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죠. 응, 미안. 화장실 다녀왔어. 현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티라미수가 접시에 놓여 있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죠. 명품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외제차들. 모든 게 현주와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어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죠. 모두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하지만 현주는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간 사이에 찍은 거였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 역시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네. 오늘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현주는 핸드폰을 잠갔어요. 창밖에 불빛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 민석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현주야, 왔어? 동창회 어땠어? 재미있었어. 현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의 눈빛이 예리해졌죠.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했어. 현주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남편 직함 하나로 사람이 평가받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인 줄 몰랐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죠. 현주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내가 올까 걱정했는데. 다음 모임도 꼭 와. 우리가 챙겨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현주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챙겨준다는 말 속에 숨은 무시와 동정이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거절하면 뒤에서 더 욕먹을 게 뻔했고 그나마 유지하던 체면마저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왜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던 중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아버지 한준호였습니다. 현주야, 여기서 뭐해? 아버지? 장 보러 왔어요. 준호는 65세, 인근 대형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현주는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생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키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어젯밤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창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자식들 키운 아버지에게 자신의 수치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준호는 현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라고 생각했죠. 나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말해. 알았지? 네, 아버지. 준호는 현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경비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현주야, 다음 주에 수진이 생일 파티한대. 청담 프라이빗 라운지래. 꼭 와. 동창회 일주일 후 단톡방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주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만 원이 전부였어요. 백화점 할인 코너를 2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현주는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향수 세트나 핸드크림 세트뿐이었어요. 명품관을 지나칠 때마다 현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결국 작은 상자에 든 향수 세트를 골랐습니다. 포장은 예뻤지만 가격은 저렴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데 손이 떨렸어요. 파티 당일 청담 프라이빗 라운지 앞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현주는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역에서 내려 15분을 걸어왔죠. 구두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이 아팠습니다. 입구에서 동창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모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루이비통, 샤넬, 디올. 쇼핑백만 봐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수진아, 생일 축하해. 동창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수진은 분홍색 발렌시아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카르티에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났죠. 현주는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꼭 쥐었습니다.
자, 애들아,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 오늘 정말 끝내줄 거야. 라운지 내부는 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바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고급 와인들. 중앙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3단 케이크에 금박 장식이 가득했죠. 케이크 하나 가격이 10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우와, 수진아.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서 만들었어? 청담동 유명한 파티시에한테 맞춤 제작했어. 가격은 좀 나갔지만 생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 동창들이 케이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이제 선물 개봉하자. 내가 하나씩 열어볼게. 수진이 손을 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선물 상자들이 쌓였어요. 수진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죠. 샤넬 가방이었습니다. 클래식 플랫백, 검은색 캐비어 가죽. 어머, 이거 올해 신상이잖아. 고마워.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두 번째 상자에서는 디올 향수 세트가 나왔습니다. 미스 디올 컬렉션 풀세트였어요. 이것도 완전 좋아. 나 디올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 세 번째는 루이비통 지갑이었습니다. 모노그램 패턴의 장지갑이었죠. 애들아, 너희 진짜 최고야. 선물 하나하나가 다 센스 있어. 현주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왔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진이 현주의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선물들보다 훨씬 작았어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다른 동창들도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이거 향수 세트네. 수진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말이죠. 한 동창이 핸드폰을 꺼내 바로 검색했어요. 수진아, 이거 인터넷 최저가 3만 원대야. 방금 검색해봤어.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현주를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현주야,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솔직히 이런 건 우리 집에 안 어울려. 다음부턴 안 가져와도 돼. 부담 갖지 마. 우리 사이에 뭐 선물이 중요해. 다른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키득키득 소리가 라운지에 퍼졌어요. 현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미안해, 수진아. 내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 사이에 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음만 받을게. 수진의 말은 친절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현주의 선물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냈죠. 다른 명품 선물들 옆에 놓인 작은 상자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말이죠. 그나저나 애들아, 우리 남편 로펌이 올해 매출 500억 넘었대. 들어봤지? 법무법인 정상. 수진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금박이 찍힌 고급 명함이었죠. 명함 자체가 고급 용지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 곳인데 혹시 법률 자문 필요하면 연락해. 물론 동창 할인은 해줄게. 동창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이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명함을 받았죠. 동창들은 명함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명함부터 고급스럽다. 역시 대형 로펌은 다르네. 그럼 우리 남편이 담당하는 송사가 보통 수십억 원 되거든. 작년에는 100억 원짜리 송사 이겼어. 하지만 현주 차례가 되자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명함을 건네지 않았어요. 현주는 여유 없으니까 패스하는 거지. 변호사 자물료가 만만치 않거든. 시간당 50만 원은 기본이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다른 동창들은 명함을 받으며 수진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나도 이혼 소송 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지금 이혼 준비 중인데. 당연하지. 우리 남편한테 말해줄게.
동창 소개니까 잘 봐줄 거야. 나는 부동산 문제 있는데 상담 가능해? 물론이지. 우리 남편이 부동산 전문이거든.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아무도 현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마치 공기처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단체 사진 찍자. 오늘 인스타에 올려야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동창들이 우르르 모였어요. 현주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현주야, 미안한데. 우리 VIP 멤버들끼리만 먼저 찍을게. 너는 다음에. 사진이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 힘들거든. 현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현주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진을 20장도 넘게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포즈를 바꿔가며. 하지만 현주는 단 한 장에도 없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주는 동창회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30장도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모든 사진에 현주는 없었죠. 마지막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선물 중에 제일 웃긴 거 있었다. 3만 원짜리 향수 세트. 누가 준 건지 다 알지? 키읔키읔키읔 진짜 센스 없다.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았을 듯. 맞아. 수진이 표정 봤어? 완전 당황하던데.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선물을 말하는지는 명확했어요. 현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석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어요. 현주야, 파티 어땠어? 좋았어.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이 다가왔어요. 아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현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미 자신의 직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내까지 이런 일로 고민한다는 걸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응, 정말이야. 현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만 원짜리 선물로 조롱당한 일, 사진에서 제외당한 일.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채소를 고르던 중 누군가 현주를 불렀습니다. 현주야. 돌아보니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오늘도 경비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는 왜요? 심부름 왔어. 관리사무소에서 물건 사오라고 해서. 준호는 현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현주야,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아버지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준호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누가 괴롭히는 거야? 누가 우리 딸을 울렸어? 정말 아니에요. 아무도 안 괴롭혀요. 현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준호는 조용히 현주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주가 잠든 사이에 말이죠. 동창의 단톡방을 열었어요.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죠. 딸이 당한 모욕과 조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준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명함들이 가득했죠. 준호는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건설 회장 한준호. 30년 전 명함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현주야, 다음 주말에 호텔 브런치 모임 있어. 꼭 와. 생일 파티 후 일주일 또다시 단톡방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망설였어요. 또 가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죠. 현주도 꼭 와. 맛있는 거 먹자. 이번엔 5성급 호텔이야. 수진이 현주를 직접 태그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현주야. 기분 전환도 할 겸. 너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이던데. 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거절하면 뒤에서 더 욕먹을 게 뻔했어요. 결국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브런치 모임 당일 강남 특급 호텔 레스토랑. 현주는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현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구찌 선글라스, 샤넬 비치백, 에르메스 샌들. 모두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현주는 유니클로에서 산 흰색 면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없었죠. 머리는 간단히 묶었고 신발은 평범한 샌들이었어요. 어머, 현주 왔네. 그 옷 시원해 보인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비웃고 있었어요. 현주는 억지로 웃었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뷔페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샴페인, 굴, 랍스터,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온갖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하나하나가 호화로웠습니다. 우와, 여기 진짜 좋다. 1인당 15만 원이래.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한 달에 외식비가 200만 원은 나가거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창들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았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각종 해산물. 현주는 샐러드만 조금 담았죠. 고급 음식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얘들아, 모두 어디에 살아? 수진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모였어요. 나는 강남 펜트하우스. 아는 사람? 타워 팰리스. 인테리어 비용만 3억 들었어. 대리석은 이탈리아산으로 다 깔았고 가구는 전부 맞춤 제작이야. 우와, 3억. 그럼 집값은 얼마야? 20억 넘게 줬지. 근데 요즘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25억은 될 거야. 작년에 감정 평가받았을 때 그랬어.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현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현주네는 어디 살아? 아파트지? 응. 전세야. 전세 보증금이 얼마였어? 1억 5천 정도였어. 1억 5천? 요즘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가 있어? 어디쯤이야? 경기도 외곽이야. 평택 쪽. 아, 경기도. 출퇴근 힘들겠다. 남편 회사가 서울이면 2시간은 걸리겠네. 매일 왕복 4시간? 힘들겠다.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현주네 차는 뭐야? 우리는 작년에 벤츠 E클래스 새로 뽑았는데 10년 된 중고차 타고 다녀. 아반떼.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으로 웃음을 감췄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이 손을 저었죠. 애들아, 웃지 마. 중고차도 차잖아. 현주는 알뜰하게 사는 거야. 요즘 환경 생각해서 오래 타는 게 미덕이기도 하고. 하지만 수진의 말투에는 비꼬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참, 애들은 어느 학교 다녀? 우리 큰애는 강남 대치동 영어 학원 다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야.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 다녀.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그런 데도 있어? 수준은 괜찮아? 그냥 놀이 위주야. 그래. 놀이도 중요하지. 우리 애는 영어, 수학, 과학, 코딩까지 4개 학원 다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 그래도 좋은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동창들은 호텔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아무도 현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현주야, 너 거기서 뭐해? 이리 와.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현주가 다가가자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지. 생활비 관리 어떻게 해? 현주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니, 진지한 척하고 있었죠. 관리는 할만해. 거짓말. 대리 월급으로 애둘 키우기 빠듯한 거 다 알아. 남편 월급이 세후 300만 원?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빼면 200만 원 남겠네. 그걸로 내 식구가 살아? 힘들겠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우리는 남편 연봉이 2억이 넘어. 보너스 따로, 상여금 따로. 세후로도 월 1,000만 원은 받거든. 너네랑은 차원이 다르지. 나는 한 달 용돈이 300만 원이야. 내 남편 월급이랑 똑같네.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뒤돌아서며 중얼거렸죠. 다른 동창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말이죠. 쪼들리면서 왜 여기까지 와?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브런치비 15만 원도 부담스러울 텐데.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닦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어요. 현주야, 어디야? 호텔이요.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는 중이에요. 어느 호텔? 혹시 강남 쪽이야? 네, 강남이요. 그래. 조심해서 와. 아버지가 일 끝나면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현주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한편 준호는 현주가 다니는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며 딸을 찾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현주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동창들과 함께였어요. 준호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현주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동창들은 현주를 보며 웃고 있었죠. 준호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딸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이죠. 현주야, 다음에 또 보자. 우리가 챙겨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 현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탔습니다. 준호는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특히 수진.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다시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명함들이 가득했죠. 준호는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건설 회장 한준호. 30년 전 은퇴했지만 아직도 영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 전무님. 저 한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하나 조사해 주세요. 법무법인 정상. 대표 변호사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재무 상태, 대출 현황, 세금 납부 이력, 그리고 최근 송사 내역도 전부 확인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이틀 안에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은행장이었어요. 박 행장님, 저 한준호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김태준 변호사 대출 현황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신용도도 확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사였습니다. 준호의 오랜 친구였죠. 최 세무사님, 저 한준호입니다. 오랜만이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법무법인 정상이라는 곳 세금 신고 내역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매출 허위 신고 가능성을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세청 측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동안 5통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딸을 괴롭힌 동창들의 남편 회사와 재산 상태를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각 전화마다 침착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검찰청 차장검사였습니다. 준호의 대학 후배였죠. 후배님, 저 한준호입니다. 선배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한 가지 조사 부탁이 있습니다. 법조계 비리 관련인데요. 말씀하십시오. 법무법인 정상. 혹시 송사 조작이나 뇌물 의혹 없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모두 끝내고 준호는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건설업으로 시작해 재벌이 된 자신.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은퇴했던 그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고통받는 걸 보며 준호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5개였어요. 준호가 하나씩 뜯어보니 완전 분석 보고서들이었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관련 자료였어요. 김태준 변호사. 대출 총액 20억 원. 펜트하우스 담보 대출 15억 원, 신용 대출 5억 원. 월 이자 상환액 800만 원. 법률사무소 실제 순이익 월 300만 원. 적자 운영 중. 준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이 하나하나 충격적이었죠. 매출 허위 신고 의혹. 실제 매출 연 3억 원, 신고 매출 연 10억 원. 세금 탈루 추정액 2억 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후보 등록됨. 수진의 남편이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펜트하우스도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어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다른 동창 남편 자료였어요. 박민수 대학병원 외과 과장.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혹. 금액 추정 5천만 원. 병원 내부 감사 대상. 세 번째 봉투. 이준영 대기업 본사 차장. 부동산 투기 의혹. 최근 3년간 아파트 10채 매입 후 단기 매도. 차익 8억 원. 세무조사 예정. 네 번째 봉투. 최성호 IT 기업 이사.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추정 금액 3억 원.
내부 고발 접수됨. 5번째 봉투. 강민우 건설회사 부장.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 금액 1억 원. 검찰 수사 개시 예정. 준호는 모든 보고서를 다 읽었습니다. 현주를 무시했던 동창들의 남편들. 하나같이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속은 텅 비어 있거나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준호는 각 보고서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딸의 원수들을 무너뜨릴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현주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어요. 현주야, 다음 주에 동창회 또 있어? 네,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단톡방 봤어. 수진이네 집에서 홈파티 한다며? 현주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펜트하우스에서 한대요. 가기 싫은데 거절하면 뒤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이번엔 나랑 같이 가자. 예. 아버지가요? 응. 아버지가 직접 보여줄게.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힘이 뭔지. 현주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어요. 단호하고 강렬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당당하게만 있으면 돼. 준호는 현주의 어깨를 다독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호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와 다른 동창 남편들의 모든 불법 증거를 수집했어요. 세무조사 의뢰서도 작성했고 검찰 고발장 초안도 준비했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홈파티 당일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현주야, 이리 와봐. 모임 사흘 전 준호는 현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내 동창들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야. 세무조사 의뢰서, 검찰 고발장, 대출 연체 기록, 비리 증거들. 현주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수진 남편 김태준의 범죄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30년 전에 뭐 했는지 아니? 경비원이요? 그 전에 한국건설 회장이었어. 지금은 은퇴했지만 인맥은 그대로야. 현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요. 그럼 왜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신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 가족이랑 평범하게. 돈이 많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변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은퇴하고 평범하게 살기로 했어. 그런데 왜 이제? 근데 우리 딸을 건드렸으니 이제 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넌 그냥 당당하게 서 있으면 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할 거야.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준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명품 수트를 꺼냈어요. 네이비색 맞춤 수트에 금빛 타이핀이 달려 있었죠. 이거 입을 거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맞춤 제작한 건데 지금 가격으로 1천만 원은 넘어.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최고급이야. 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한 벌이 1천만 원이라니요. 그리고 이것도. 준호는 시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40년 전에 산 거야. 지금은 빈티지 가치가 붙어서 5천만 원은 할 거야. 현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현주야,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 거지. 수진이 같은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기를 포장해.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 아버지. 홈파티 날 우리가 보여줄 건 명품이 아니야. 진짜 힘이야. 전화 한 통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부자야.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홈파티 당일만 남았어요.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홈파티 할 거야. 정말 끝내주게 준비했어. 다들 기대해. 홈파티 당일 수진의 메시지가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현주는 핸드폰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요. 현주야, 준비됐어?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이비색 맞춤 수트에 금빛 타이핀, 파텍 필립 시계, 고급 가죽 구두. 평소의 경비원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죠. 내 아버지. 떨리네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당당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오히려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해. 준호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택시 대신 준호가 부른 차가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었어요. 아버지, 이 차는 친구한테 빌렸어. 한국건설 현직 부사장이 쓰는 차야.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 하니까. 차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현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벽할 거야. 저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수진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동창들이 하나씩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분홍색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현주야, 왔네. 어머, 그분은. 수진이 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준호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맞춤 수트, 고급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준호를 쳐다봤죠. 아버지세요. 오늘 같이 오셨어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의 옷차림과 분위기에 압도당한 거죠. 자, 다들 안으로 들어가요. 수진이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이탈리아산 가구 샹들리에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죠. 수지는 자랑스럽게 집안을 가리켰어요. 어때요? 우리 집. 인테리어 비용만 3억 들었어요.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무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구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죠.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 제대로 대접할게요. 수진이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돔 페리뇽이었어요. 동창들은 소파에 앉았고 준호도 현주 옆에 자리를 잡았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케이터링으로 준비한 고급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졌어요. 동창들은 수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존재 때문에 평소보다 조용했죠. 참,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예전엔 회사 좀 했죠. 아, 그러시구나. 어떤 회사셨어요? 건설 쪽이었습니다. 건설? 요즘 건설은 힘들다던데요. 어느 정도 규모셨어요? 준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남편이 요즘 정말 바빠요.
대형 송사 2건이나 맡아서요. 한 건은 100억 원대 송사예요. 수진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희 남편 연봉이 얼마래? 올해 2억 5천 넘을 것 같아요. 보너스까지 합치면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동창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버님이 알고 계세요? 잘 알죠. 법조계에서 유명하시니까요. 법무법인 정상 대표시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좀 힘드시지 않나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데요? 김태준 변호사님 대출 현황입니다. 총 20억 원. 이 펜트하우스 담보로 15억 원, 신용대출 5억 원 받으셨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건 법률사무소 매출 현황입니다. 허위 신고하셨더군요. 신고 매출 연 10억 원, 실제 매출 연 3억 원. 실제 순이익은 월 300만 원. 적자입니다. 동창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죠. 여기 월 이자 상환액도 나와 있네요. 800만 원.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으시잖아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님은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이건 개인정보 침해예요. 준호는 침착하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무조사 예정 통보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세청 조사 들어갑니다. 세금 탈루 추정액 2억 원.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건 검찰 고발장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송사 조작건. 증거 확보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여기다 있는데요. 준호는 침착하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한국건설 회장 한준호.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이 명함을 쳐다봤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죠. 헐, 진짜야. 한국건설 창업주. 건설업계 전설이래. 재벌이잖아. 자산 규모가 수조 원이래. 수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30년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인맥은 살아있습니다.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다 제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동창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들도. 준호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박민수 씨, 대학병원 외과 과장.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5천만 원. 병원 감사 시작됐습니다. 이준영 씨, 대기업 차장. 부동산 투기로 차익 8억 원. 세무조사 다음 주 시작. 최성호 씨, IT 기업 이사. 회사 자금 횡령 3억 원. 검찰 수사 개시. 강민우 씨, 건설회사 부장. 하도급 뇌물 1억 원. 구속영장 청구 예정. 준호가 한 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동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따라했어요. 수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용서를 구할 게 아닙니다. 준호가 현주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딸한테 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3만 원 선물로 조롱했죠. 사진에서 빼놨죠. 쪼들린다고 비웃었죠.
동창들이 현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현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무시하고 조롱한 거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현주는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동정.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안 돼.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현주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우리 갑시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동창들의 애원하는 목소리, 수진의 통곡 소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주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아버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버지니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현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일주일 안에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펜트하우스는 한 달 안에 경매 넘어갈 겁니다. 그럼 수진이는 힘들겠지. 하지만 자기가 한 일의 대가야. 남을 무시하고 조롱한 대가.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할아버지도 같이? 친구들 만나고 왔어. 현주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준호도 손자들을 쓰다듬었죠. 그날 밤 현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변호사 김태준 씨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받아.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현주와 준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검찰은 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매출을 허위 신고하고 수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또한 송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에 김태준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어요. 변호사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단톡방이었어요.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죠. 수진아, 이거 진짜야? 뉴스 나왔어. 어떡하지? 우리 남편도 세무조사 통보받았어. 나도. 병원에서 감사 들어온대. 현주야, 내 아버지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없어? 제발. 현주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순간 수진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주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아버지한테 선처 부탁해 줄 수 없어?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현주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의 옛 동료 김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보고드립니다. 김 전무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준 변호사 징역 3년 구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탈루와 리베이트 증거가 확실해서요. 그래요. 펜트하우스는 다음 주 화요일 경매 시작됩니다. 감정가 20억 원인데 최저가 14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진 씨 가족은 강북 쪽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짜리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결과를 확인할 뿐이었죠. 다른 분들은 박민수 씨 병원에서 해고됐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이준영 씨 회사에서 징계 해고. 부동산 투기 이익 전액 환수 조치. 최성호 씨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현재 구치소 수감 중. 강민우 씨 뇌물수수로 검찰 조사 중. 회사에서 해고.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현주도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김 전무가 떠나고 현주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응. 이제 끝났어. 저 사람들은 당분간 우리 생각도 못할 거야. 현주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 달 후 현주는 시장에서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초라한 옷차림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었죠. 현주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주는 잠시 멈춰섰죠.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가고 있어. 남편이 구속되고 집도 잃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애들 키우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현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너를 무시하고 조롱한 거. 평생 후회할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용서는 아직 어려워.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잘 지내.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내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교만하게 살았을 거야.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현주는 수진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를 봤어요. 그래? 어떻더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동정했을 텐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된 거야.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 현주도 웃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부자인 걸 숨기고 사셨어요?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현주야, 진짜 부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 명품을 걸쳐야 인정받는 건 아니지. 진짜 부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힘이야.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수진 같은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거야. 진짜 가치는 안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됨, 품격, 배려.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현주야,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변해.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다가와. 그게 싫었어. 그래서 은퇴하고 평범하게 살기로 한 거야. 하지만 이번엔 힘을 쓰셨잖아요. 응. 왜냐하면 우리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지킬 때는 써야 해.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석, 두 아이 그리고 준호. 5명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 나 과장 됐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축하해. 정말 축하해. 할아버지, 아빠 과장 됐대요. 큰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손자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우리 사위 잘했네. 축하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민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작은 승진이었지만 가족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식사를 하며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부자예요? 준호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자가 뭔지 아니? 돈 많은 사람이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작은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어요. 현주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죠.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머, 고맙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해. 현주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우리 딸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현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한편 준호는 조용히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주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현주 장학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 재단은 뉴스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현주는 텔레비전을 보며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어.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을 지원할 거야. 아버지.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그게 이 재단의 목적이야.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할 거 없어. 이게 진짜 돈 쓰는 방법이야. 일주일 후 현주는 처음으로 장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현주입니다. 이 재단의 이름이 제 이름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주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편의점 알바하면서 학교 다녀요. 힘들 때가 많아요.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이들도 비싼 학원 못 보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학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이 재단은 여러분의 학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제공할 거예요. 제가 직접 여러분과 만나며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현주는 한 명 한 명 안아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저 아이들한테 희망을 준 거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진심이 저 아이들한테 전달된 거야.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말했어요. 현주야, 이제 알겠지? 진짜 부자가 뭔지. 내 아버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진짜 부자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어느 일요일 오후 현주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민석과 준호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장인어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주를 지켜주셔서 저도 남편으로서 더 잘하겠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 자네는 이미 잘하고 있어. 돈은 적게 벌어도 가족을 사랑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사람은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가족이 원래 행복했던 거야. 남들이 그걸 몰라봤을 뿐이지.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물이 김을 피워 올렸어요.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바쁜데 우리는 맨날 같이 밥 먹잖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현주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풍요롭지. 이게 진짜 행복이야.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식사 후 현주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현주 씨? 저 수진이에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안부 전화하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수진 씨는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그렇구나. 잘 됐네요. 현주야,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운데요?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일. 처음엔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줬거든. 현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이제 명품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행복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거든. 애들이랑 밥 먹고 함께 웃고. 그게 전부더라.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응원할게요. 수진 씨도 행복하세요. 고마워, 현주야. 너도 행복해. 그리고 내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현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더 환하게 보였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 기다렸어. 현주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뭔지. 그래? 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부예요.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깨달았네. 아버지가 평생 배운 것도 그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따뜻한 침묵이 흘렀죠.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상인들. 현주는 웃으며 장을 봤어요. 아줌마, 오늘도 왔네.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네, 저녁 준비해야죠. 가족이 기다리거든요. 참 보기 좋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만 시키는데. 너는 매일 장 보러 오잖아.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상인이 웃으며 팔을 더 얹어줬습니다. 현주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현주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석, 아이들, 그리고 준호.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와.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계셔. 현주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가족 곁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현주는 그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고 있었어. 회사 다닐 때 얘기.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 많이 지었대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할아버지 회사가 지은 거래요. 그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많은 일을 했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너희들이야. 너희 엄마를 키운 것, 그리고 너희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할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큰 성공이야.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준호는 손자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현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현주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준호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현주 장학재단 통장이야. 여기 50억 원 들어있어. 현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 원이요? 응. 이 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줘. 너한테 맡길게.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필요한 곳에 써야지. 현주야, 너는 이제 진짜 부자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올바르게 쓸 줄 아니까.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잘 쓸게요.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쓸게요. 그래.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장학재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첫 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어요. 현주는 직접 학생들을 만나며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현주는 그 학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꼭 그 꿈 이루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현주 선생님처럼요. 현주는 놀랐습니다. 저처럼요? 네. 선생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멘토링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여? 네, 아버지. 제가 더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주는 민석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당신이 있어서. 힘들 때도 옆에 있어줘서. 민석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월급은 적지만 우리 행복하잖아. 응.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어요. 현주야,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차장 달 거야. 그럼 월급도 오르고. 지금도 충분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야. 그래도 당신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여보,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명품 가방보다 비싼 집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민석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주 가족은 명절을 맞아 집에서 조용히 보냈어요. 민석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주와 민석이 절을 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절을 받았어요. 민석 어머니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올해 장학재단 일 많이 했다며? 뉴스에서 봤어. 네, 어머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참 대단해. 우리 현주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민석 아버지도 칭찬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현주가 원래 착한 아이였죠.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떡국, 잡채, 전, 갈비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떡국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떡국 안 먹어야 해요. 나이 안 먹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도 함께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떡국 많이 먹을 거야. 너희들 결혼하는 거 보고 싶거든.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세배돈을 받았어요. 현주야, 이거. 민석 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올해 장학재단에 보태. 적지만 우리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현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여유는 없지만 현주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응원해.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주 가족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을 재우고 현주와 민석을 거실로 불렀어요. 현주야, 민석 씨.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경비 일을 할 순 없잖아.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래서 결정했어. 다음 달부터 일 그만두고 완전히 은퇴할 거야. 현주와 민석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 돈이 좀 있어. 연금도 나오고 충분히 살 수 있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집은 좁지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고마워, 민석 씨.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집이 편해. 가까우니까 자주 보면 되지. 준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민석 씨. 두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있어. 돈은 적게 벌어도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꾸렸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깨달은 게 있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행복이야. 현주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석도 함께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아버지가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 인생이 완성됐어.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준호는 경비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과 주민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한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소장이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보람있게 일했어요. 주민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경비님,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경비님 없으면 우리 아파트 어떡해요? 과찬이십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준호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경비원 일을 시작했고 5년 만에 끝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야.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봄이 왔습니다. 현주 가족은 장학재단 1주년 기념식을 열었어요. 20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주 장학재단 설립자 한현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 이 재단을 시작할 때 제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지 않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준호가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난 1년간 2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50명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모두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500명입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세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현주는 그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내가 해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셔서. 아니야. 내 노력이야. 내가 대단한 거야. 학생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꼭 그렇게 돼. 약속해. 약속해요. 현주는 그 학생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기념식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였어요. 현주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가능했어.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 거야.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 엄마가 응원할게. 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현주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후 현주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아버지가 원한 거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아버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현주야, 수진이 생각나? 가끔요.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만나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럴게요. 그게 진짜 부자의 품격이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주는 우연히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현주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응. 정말 오랜만이다. 앉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열심히 살고 있어. 카페 매니저 됐어. 시급도 올랐고. 잘 됐다. 애들은? 잘 커. 이제 엄마가 일하는 거 이해하더라. 오히려 응원해줘. 수진의 얼굴에 평화가 보였습니다. 현주야, 내 소식 들었어. 장학재단 대단하더라. 뉴스에도 나오고. 고마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 너는 항상 그랬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잖아. 나는 그걸 몰라봤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고마워. 용서해줘서.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너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많이 변했어. 이제는 행복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거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 지금의 살. 편안한 대화였어요. 헤어질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주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편하게. 그래. 연락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진이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많이 변했더라고요. 겸손해지고 진심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진짜 변화야. 고통을 통해 성장한 거지. 저도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야. 현주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현주 가족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민석은 차장으로 승진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장학재단은 이제 5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매주 학생들을 만나며 멘토링을 계속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맞아. 돈은 많지 않지만 사랑은 넘치잖아. 현주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부자예요?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식사 후 현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했고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웠어요. 명품 가방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웃음이었고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건 함께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현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했다. 가족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웃고 아버지가 곁에 계시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